여러분, 무림고수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오직 칼자루 하나만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절대자의 이야기,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우리 역사에 실존했다면 믿으시겠나요? 그의 엄청난 위용 앞에선 삼국지의 조자룡도, 몽골의 징기스칸도 눈을 깔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척준경,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 김신의 모티브이자 육룡이 나르샤 속 최강자, 척사광의 조상인 그는 한민족 역사상 최강의 무장, 일명 소드마스터였습니다. 척준경의 강함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이름에서 받침을 빼보면 됩니다.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때는 12세기, 고려는 여진족을 토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군의 수장이었던 병마사 임가는 여진족을 얕보고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고 고려군은 괴멸 직전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후퇴하는 고려군을 뒤로하고 척준경은 단신으로 여진족의 기병대에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나간 그는 단숨에 여진족 지휘관의 목을 베어버렸고 잠시 충격에 빠졌던 여진족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척준경을 쫓기 시작하는데 척준경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여진족 장수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날아간 화살은 여진족 장수에게 정확히 꽂혔고 이 틈을 타 남은 고려군은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죠. 결국 전투는 패했으나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공을 세운 척준경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급 무관 따위가 상관의 허락도 없이 나댔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 뭔 개소리야! 이때 척준경을 구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관입니다. 윤관은 레골라스와 같은 포스를 풍기던 척준경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감옥에서 꺼낸 뒤 여진 토벌군의 일원으로 삼았죠. 그렇게 2차 여진족 토벌에 나선 윤관의 부대는 수성전을 벌이고 있는 수십만의 여진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고려군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죠. 하지만 척준경은 달랐습니다. 척준경은 방패 하나만 들고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 여진족 수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진족 장수들을 무참히 사륙한 뒤 유유히 성문을 열었습니다. 척준경의 괴물 같은 활약에 힘입어 고려군은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죠. 그렇게 여진족 토벌이 한창이던 어느 날 윤관은 적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척준경은 단 10명의 결사대와 함께 1000명의 여진족에게 돌진했습니다.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척준경을 보고 겁에 질린 여진족의 선택은 런이었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척준경은 윤관을 구하고 더 나아가 고려를 구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려의 여진정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점점 세력을 확장하던 여진족은 끝내 금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호전적이기로 유명했던 금나라는 어쩐 일인지 고려에게만은 태도가 달랐는데 심지어 여진족은 척준경이 사망하기 전까지 고려의 국경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뇌리에 척준경의 짐승 같은 포효가 깊게 각인되었던 건 아닐까요? 자, 아마 이쯤이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름이 생소한 거지? 그건 바로 그가 승자가 아닌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척준경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용맹한 장수이 돼 지략은 부족했죠. 그는 말 그대로 인간 병기,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검 그 자체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무장이었던 윤관 밑에선 오랑캐를 상대로 나라를 지키는 장수였지만 간신 이자겸을 가까이 하자 부패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간 큰 행동을 하는 동시에 그는 참 단순한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척준경은 이자겸의 하인들이 자신을 욕하는 말을 들었고 이 일로 인해 척준경은 이자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틈에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하는 데 성공했고 얼마 후 척준경은 혼자서 이자겸의 반란군을 모조리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척준경은 반란군을 진압한 공신인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왕의 측근들은 척준경을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척준경은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척준경은 그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서 안에서 이 정도의 위엄을 뽐내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의 사기캐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중간에 이자겸을 만나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용맹한 무장으로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척준경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